했습니다. 네. 자, 이제 D-99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야, 그렇죠. 자중질환이 난 집안이 있으니 국민의힘입니다. 이름도 안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네. 네. 아니, 국민의힘 좌파 태극기 네. 이정주 기자가 취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지난주부터 이게 왜 그 세했냐면 네. 그러니까 꼭 안 바꾼다고 저는 확정 못했는데 조금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최종 지난주 금요일날 2개를 올렸잖아요. 네. 2개 올리고 나서 미래를 연대 뭐 공화 자유공화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브랜드 이번에 당명 개정 TF 쪽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공화당이나 네. 미래 뭐 연대나 한마디로 많이 봤던 이미지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 연대는 뭐냐면 과거에 미래통합당 한교안 때 자유한국당 망하고 나서 네. 안철수 쪽하고 이제 다 같이 합치면서 그때 미래통합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미통당. 그러니까, 예. 근데 미래통합당 그때 안철수는 아니었나? 아무튼 미래가 원래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쓰던 말이에요. 과거에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중도 쪽 간다고 하나 갖고 오고. 근데 미래통합당 이런 거 보면 그 가치 지향이 없거든요. 지향점이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당명을 하나 선택해 놓고 하나는 아주 센 거라는 거예요. 뭐 자유공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물어봤던 게 아니 이렇게 하면 그 당명이란 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워싱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간판 갈아 끼고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네. 윤석열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난주에 당명 개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1심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윤호견을 선언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랜드가 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그 다음 변수가 뭐였냐면 정작 당의 가장 핵심 축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에서 계엄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던져버린 거예요. 무슨 당명이 와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걸 뭐 진짜 용감한 건가? 무모한 건가? 저는 선거 앞두고 이런 당 대표는 처음 봤어요. 예. 아니 그리고 통상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찌감치 바꾸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 당명을 그렇죠. 언제 바꿨어야 예. 됐냐면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됐을 때 그렇죠. 4월 4일 작년 4월 4일 무렵에 최소한 5월까지는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제하고 정말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절윤을 해야 되는데 절윤을 못 처리를 하니까. 못해. 예. 근본이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다른 거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가져오면 너무 극우적 색채의 그 이미지가 나는 거고 그렇죠. 미래 멋이게 하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지방선거 앞두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찍을 네. 때도 잘 헷갈리고.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곤란해지는 네. 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절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사이에 있는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당명을 가져오기도 힘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명 바꾸기 굉장히 힘들다. 예.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이제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당은 좀비 정당이 됐다.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된다.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무슨 극우를 다 이제 지선 과정에서도 극우 세력을 공고하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산토끼들을 갖다 확장 붙이면 전략.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는 이 길이 맞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 어떤 설득도 잘 통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장동혁 그 대표와 좀 가까우신 의원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가 하면서 저한테 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무조건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때 그럼 장동혁이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데 버티려고 하면 만약에 버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윤어게인인데 네. 그걸 지금 내치고 갈 수가 있겠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오로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기 정치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내란 속의 윤석열과 장동혁은 이 생체학적인 두 사람인데 실제로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 미숙아다라는 점에는 윤석열과 이 장동혁의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보나 마나고 실제로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탄하면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 그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기초의원 있잖아요. 갑구. 그렇죠. 상인선거구에서 갑구는 다 그 안전빵이잖아요. 그쵸. 당선되잖아요. 민주당 국힘 하나씩 하니까 기초의원은 의외로 좀 있대요. 그런데 이 저 광역의원들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나, 군의원 예. 이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진짜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선거하면 다지니까. 예, 그런 데는 다 출마 희망자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TK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민주당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건데 야 이런 선거를 하는 당대표 처음 봤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죠. 상칸이 더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예. 지금 보면 친한계 그 사람들이 지금 막 항의도 하고 공격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동혁계 쪽은 제가 당권파 물어보면 오히려 그런 말해요. 땡큐다. 왜냐하면 친한 게. 그쪽이 반대해 준 땡큐예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 자기가 한 말 자체로 평가를 받으면 장동혁 대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지기현 판사의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 네. 예, 그걸 무슨 양심의 마지막. 그러니까 뭐 계엄의 어떤 절차적 뭐 또는 실질적 하자가 있어도 뭐 군대만 국회 안 보내면 계엄할 수 있다. 그런 사실- 결론이죠. 사실 무죄 판결문을 써놓은 거예요. 무죄 같은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걸 절대평가로 딱 점수를 맞으면 중도나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에게 버림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이것만 나만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장동. 미안한데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자가 있네. 그러니까 들고 일하는 사람이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원 게시판이라고. 네, 본인이 명의도용한 거 가지고 아직도 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고소 안 했어요? 아직도 고소 안 했죠. 네. 고소. 아, 그러니까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 윤호갱 같은 거예요. 네. 언젠가는 트럼프가 보낸 항공모함이 올 거다. 언젠가는 이정주를 고소할 거다. 트럼프 항공모함보다 더 느릴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아마. 네, 네, 고소장이. 네, 저한테 오는 고소장이. 저는 한동훈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4년 차. 아직도 네, 그 소송 진행 중이에요? 4년 차. 와. 정말 안 끝납니다. 이 진짜 재판 한번 걸리면 여러분 안 끝나요. 그렇구나. 네, 진짜 너무 힘들다. 저는 그거 안 네. 끝나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왜 저한테는 이 소송 가져가라 진짜 네, 제발. 난 너무 싫다 저 진짜.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의도용의 문제에 대해서 예. 매번 다른 말만 하고 정확한 입장을 안 밝혀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솔직히 말해서 다시 일어서려면 그러니까 보수에서 지금 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충원을 드리는 게 이거를 일어서려면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일단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를 명의도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인정을 해야 처벌 수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매번 친한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 짜치는 거 가지고 짜잘한 이거고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해야 자잘하게 평가를 할지 크게 평가를 할지 그게 평가가 있는 거지. 우선 전단에 있는 인정을 안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감 이 사람한테 지금 형을 내립니까? 윤리 예. 평가를 어떻게 내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리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된 것도 본인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윤리가 윤민우 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윤리 정말 엉터리고 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동일해요. 윤리위원장 이 윤리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정문에 계속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사안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윤리가 어떻다, 당무감사가 어떻다, 네.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친한계 쪽도 취재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들한테 기회는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계속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TK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사실상 승산이 없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 저 누굽니까 장도영 대표는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다만 한동훈 대표는 자기네들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마를 위한 포석 차원에서 27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돈다라는 거고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빈틈이 보이면 바로 출마한다. 그렇죠. 예, 재보궐로? 예, 재보궐로. 아니 그러니까 단체장은 뭐 발이 묶이니까 안 되고 국회로 재보궐로 들어와야죠. 국회로. 예. 그렇죠. 무조건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의석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당권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렇죠.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으로 지금 저기 어차피 대마 버리고 그러니까. 저쪽에 잔바리 집이나 잡으려고 한 세수 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바둑판은 진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요. 이미 지방선거는 끝났다.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네. 표 계산 마지막 끝날 해봐야죠. 때까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대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지 않고 겸손하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하튼 국힘 상황은 이렇더라. 예, 굉장한 패배주의가 이미 당내에 포진이 돼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